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월드컵 보면서 제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잉글랜드 프랑스. 저도 인정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좀 잉글 프랑스 약간 그동안 세계 축구계에서 좀 강팀이라고 대표됐었던 이런 팀들이 만났을 때 의외로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재미없는 그런 경기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좀 있잖아요. 왜냐면 토너먼트에서는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패배하면 끝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경기들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두 팀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그냥 공방전. 약간 뭐 갔다. 전반전에 프랑스가 분위기를 싹 몰고 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득점 나오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주도권 잡고 근데 이제 또 갈수록 잉글랜드가 이걸 좀 회복하는 모습 그렇죠. 나왔고 네. 뭐 PK 나오면서 동점 만들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기는 졌지만 잉글랜드 꽤 좋은 경기를 했다고 아주 잘했죠. 그러니까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할 주 이제 토픽은 결국에는 이제 해리케인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케인이 뭐 이번 월드컵에서 못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케인이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인스타그램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영국 팬들이겠죠. 영국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잉글랜드 팬들이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하겠죠. 거기에 이제 찾아온 뭐 웨일스 팬이나 스코틀랜드 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조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형철이가 언급한 그런 부분은 자국인 잉글랜드 팬들 역시도 이제 어쨌든 해리케인이 PK를 실축했다는 이유만으로 좀 이제 좀 과한 비난을 받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방금 전에 덧선 오늘자겠죠? 오늘자 그 메인 일면의 그 제목을 봤는데 해리 페인이더라고요. 해리 페인. 근데 이제 이게 자국 언론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그 황의조 선수가 그거 이렇게 묻는 걸로 막 사람들이 막 저걸 뭔데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언론이 갑자기 뭐 황의조의 뭐 홈런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뽑은 거 아니야? 언어 유희를 쓴다거나. 참 이게 문화가 다른 건가 아니면 덧선이 좀 유별난 건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자국 언론에서 비판할 건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뭐 제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케인의 멘탈에 있어서 걱정이 좀 되죠. 이거 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거든요. 뭐 어쨌든 잉글랜드는 끝났습니다. 월드컵 여기서 끝났고요. 이게 뭐 전반전 그러니까 기록을 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반전에서 뒤진 월드컵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옵타에서 나온 기록이거든요. 전반전에서 리드를 당한 채로 마친 경기가 오늘 경기 제외하고 2무 6패였대요. 사실 이런 기록을 오히려 반대로 써야 그러한 팀들이 토너먼트에서 생존율이 높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기록을 좀 읊어드리는 건 월드컵은 이게 징크스가 의외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이 이어지죠. 근데 반대로 프랑스는 전반전에서 리드를 잡았었던 월드컵 경기 25전 24승 1무. 이게 강팀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 이겨서 이거는 뭐 승수를 추가했다라고 봐야겠고 그리고 잉글랜드가 이번 대회까지 총 7번의 8강 탈락을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그 대회 역사상 그 어떤 팀보다 많은 숫자.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8강을 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게 역대 월드컵 기록을 돌아봐도 좀 증명이 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부임한 이래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나쁜 케이스입니다. 네이션스 리그는 메이저 대회에서 제외를 하게 할게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러시아 월드컵 4강. 그리고 유로 2020 준우승. 결승에 이제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이번만큼은 8강에서 좌절이 됐기 때문에 사우스게이트 자체만 놓고 봐도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사우스게이트가 잉글랜드를 맡고 나서 변화한 점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전 잉글랜드 감독들을 보면은 호지슨.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감독들이 있었죠. 한 경기 빅샘. 그렇지. 원포인트 거의 원포인트 릴리프가 됐지. 승률 100%. 네, 잉글랜드 역대 레전드. 근데 이제 잉글랜드 감독들의 그런 뭐 전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뭐 제가 디테일하게 보진 않겠지만 대충 보면 일단은 4-4-2를 고집하는 경향이 꽤 셌고 많이 셌죠. 이 백스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잉글랜드에서는 좀 보기 드문 그림이었는데 이걸 이제 사우스게이트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확실히 메이저 대회에서 어쨌든 결승 무대를 밟고 또 4강까지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감독이 사실 이제 잉글랜드가 이번 월드컵에 본선 무대로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좀 갑론을박이 있었잖아요. 일단 네이션스 리그에서 강등이 됐죠. 비판자 받을 만한 요인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선수 선발에 관련해서도 사실 아놀드가 한창 폼이 좋았을 때도 뭐 트리피어를 조금 더 선호했었던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부분에서 제일 대표되는 선수가 이제 벤 화이트죠. 수비팀에서 엄청난 폼을 보여주는데 그 전술에 쓰임새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지 않았고 차출은 됐지만 이번에도 결국 도중에 또 이탈이 됐고. 근데 하필 또 이제 센터백으로 나오는 주 선수 중에 한 명이 소속팀에서 폼이 아주 좋지 않은 맥과이어였고.
네, 이런 부분에서의 비판이 있었지만 저는 잉글랜드가 물론 이제 8강에서 탈락하긴 했어도 이번 8강까지 오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물론 이제 미국전에서의 그런 좀 무승부는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만 뭐 해리케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선수들 뭐 래시포드도 이제 득점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사카도 굉장히 잘해줬고 그리고 뭐 주드 벨링엄과 데클란 라이스의 중원 라인이라든지 필포드도 나올 때 영향력이 좋았죠. 그리고 핸더슨도 저는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줬다. 그럼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는 좀 아쉬운 탈락이 될 것 같고요. 해리케인은 진짜 이번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선수 전체를 꼽아도 단연키 플레이어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였습니다. 네, 그만큼 폼도 좋았고 조별리그에서만 도움 3개 기록하면서 이게 그때 당시 기록만 놓고 보면 부페랑 같이 도움 공동 1위. 당시엔 그랬죠. 네. 근데 이제 토너먼트가 이제 시작된 그 16강에서는 또 마스코리 골까지 터뜨리면서 이제 득점 도움을 다 기록한 선수가 됐는데 이런 좋은 기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번 월드컵이 좀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조별리그에서 도움만 기록했던 경기들도 그 도움이 진짜 스탯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 하나하나가. 경기 내용이 진짜 좋았어요. 네, 케인이 이제 이날 경기에서 PK를 하나 넣고 하나 실축을 했는데 하나를 넣으면서 잉글랜드 소속으로 이제 53번째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이게 웨인 루니의 이제 타이 기록이라고 하고요. 월드컵 역사상 그 어떤 선수도 해리케인보다 많은 PK 득점을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4득점. 그러니까 PK 사실 케인은 PK를 굉장히 잘 찹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 3골이에요. 네. 근데 승부차기를 제외하고 페널티킥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기록들을 또 케인이 써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PK 실축이 좀 아쉬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케인이 과연 비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지금 SNS에서 그 떠도는 것처럼. 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좀 너무 결과론적인 가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키커가 보통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 그게 있어요. 이번에 브라질이 첫 번째 키커로 호드리구를 세워서 그렇죠. 이 선택이 말이 되느냐 왜 어린 선수가 첫 번째 키커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호드리구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호드리구를 첫 번째 키커로 내세운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비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잉글랜드가 당장 유로 결승에서 그랬죠. 사카의 케이스가 있었고 맞아요. 그 중요한 페널티킥 상황에 어린 선수들이 계속 나왔어요. 산초, 레시포드 막 사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키커 선택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번 케인의 사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없죠. 무조건 PK 1순위인데. PK 1순위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PK를 넣었죠. 그래. 바로 직전골을 요리스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넣었단 말이야. 그 부분에서 이미 이 선수의 케인이 지금 PK 키커로 나온 거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고 지난 대회 7경기 6골 러시아 월드컵 득점왕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 6골 중에 무려 3골이 페널티킥이라는 점에서도 당연히 페널티킥 키커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1순위가 해리케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후반 초반에 페널티킥을 왼쪽으로 넣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아마 방향을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상대가 케인을 잘 알고 있는 요리스잖아요. 아까 제가 이제 종윤 형이랑 그 이제 이상호 우리 선생님과 입중계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케인도 두 번째 PK 찰 때 생각했을 거예요. 사실 첫 번째도 생각했을 건데 이 둘이 사실 토트넘 훈련에서 서로 승부차기나 PK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팀의 PK 전담 키커 그리고 1번 골키퍼인데 그러면 요리스는 이미 케인의 PK를 수도 없이 막아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요리스는 내가 왼쪽으로 찰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른쪽으로 차겠다. 근데 얘가 좀 반대로 뛰려나? 그럼 내가 그냥 다시 왼쪽으로 차는 게 맞나? 그럼 이거를 깔아차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평소에 차던 것처럼 그냥 존나 세게 갈겨야 되나? 이 생각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왠지 좀 세게 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차야 되는 두 번째 킥을 보니 의식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결국 뜨면서 맞아요. 결국은 요리스 골키퍼에게 그냥 유슈팅까지도 되지 못하는 아쉬운 실축이 되고 말았고요. 케인의 이번 대회 성적이 지금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비판을 받으려면 이번에 실축 그리고 그 이전에 내용이나 스탯까지 안 좋았으면 그러면 결과론적이라고 해도 결국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케인 너 이번 월드컵에 뭐 했냐? 케인 너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너무 내용이 지지부진했던 거 아니냐? 라고 한 다음에 비판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전 경기까지 보았던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쭉 내려와서 중원 숫자 더해주고 키핑해주고 볼 연계해주고 케인이 웬만한 미드필더보다도 시야가 넓거든요. 맞아요. 측면 전환도 케인이 기점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케인 데브라이너라는 말이 괜히 나온 별명이 아니에요. 맞아요. FM 이번 작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2022에서는 한때 해리케인을 중앙 미드필더로 쓰는 게 더 좋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네. 감독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FM 감독들 사이에서. 그런 것처럼 이 해리케인은 박스한 움직임 득점력도 좋았고 웬만한 미드필더 이상의 경기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실축 하나만으로 이번 대회에서의 성적과 활약을 평가받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죠. 아니 지금 종합해보면
조별리그 토너먼트 다 합쳐서 5경기 2골 도움 3개예요. 이런 선수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그냥 스탯으로 세탁했다. 근데 케인 경기를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잉글랜드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는 해리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해리케인은 주인공이었다. 그래서 이 아주 좋은 활약을 그동안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번 페널티킥 실축이 예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토트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마 잉글랜드 프리뷰 때도 우리 회사에서 영상 찍을 때도 다 같이 좀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케인이 다른 때보다 페널티킥 실축이 늘었다. 좀 늘었죠.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노팅엄전에 이제 딘 앤더슨 그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프랑크푸르트전에도 본인이 이제 실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요리스까지 이 올 시즌 페널티킥을 얻었던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9개가 집계가 되는데 그 9개 중에 무려 3개를 실축했습니다. 근데 9개 중에 3개 실축한 거는 3분의 1을 날렸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케인이 지금까지 PK 성공률을 우리가 쭉 보여드리겠지만 쭉 봤을 때 되게 좀 이례적인 기록이죠. 그렇죠. 당장 이번만 해도 한 경기에 2번 지금 페널티킥 차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실축률을 생각했을 때는 좀 실축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실제로 올 시즌 케인이 조금 페널티킥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잉글랜드한테도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이미 대회 전부터 케인이 페널티킥 실축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러시아 월드컵 때 아주 중요할 때마다 케인이 페널티킥 골을 넣었던 거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승부처가 됐을 때 케인의 페널티킥 성공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잉글랜드가 다음 레벨로 이어가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아마 이전 영상에서 저희가 좀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죠. 지난 시즌 5개 차서 다 성공했고요. 그리고 2021 시즌은 10개 성공하고 1개를 실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시즌 합쳤을 때 15개 성공하고 1 실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PK를 잘 차는 선수가 사실 근데 올 시즌 9개 중에 3개 실축.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살짝 내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1920 때도 한 번도 없었고. 맞아요. 그리고 2018-19 시즌에 1개, 2017-18 시즌에 1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 시즌들의 실축 횟수를 조합해봤을 때 2개 이상 실축한 게 올 시즌이 유일해요. 그러네. 이미 소속팀에서만 이미 2개 또 실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 케인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아마 제일 신경 쓸 겁니다. 나 왜 이렇게 페널티킥이 안 들어가지? 그러면 키커로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슬슬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생길 수 있겠죠. 좀 불안할 수 있는. 내가 차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뭐 선수들마다 그런 리듬이 있다면서요. 페널티킥 스팟을 놓고 내가 몇 걸음을 뒤로 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약간 뭐 루틴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테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잉글랜드 이제 끝났잖아요. 향후 후반기 토트넘한테 변수입니다. 케인이 지금 이렇게 실축이 있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을 거예요. 흥민아. 나 못 찰 것 같아. 너가 차. 근데 이제 손흥민도 사실 PK를 차는 거 그렇게 선호한 스타일이 아니기 사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쩌면 흥함차가 페널티킥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일만의 가능성을 가지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케인이 이런 어떤 어려움에 지금 봉착을 해 있는데 이 위기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렇게 잉글랜드의 여정이 또 마무리가 되면서 케인 뒤에 붙는 건 이제 무관이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18-19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모두가 야 이거 토트넘 잘하면 일내겠는데 아약스 잡았을 때만 해도 하지만 결승에서 리버풀을 만나서 패배를 했고 그리고 유로 2020에서도 야 드디어 무관의 고리를 끝나? 했는데 준우승. 그것도 승부차기 가가지고 그것도 웸블리에서. 그리고 2020-2021 시즌 무리뉴가 갑자기 직전에 경질된 걸로 이제 많은 이슈를 모았었던 그 리그컵 결승에서도 결국에는 맨시티를 만나가지고 또 준우승.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커리어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승이 없는. 우승이 없죠. 해리 케인이죠. 왜냐면 이게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승이 없는 게 아쉽다. 근데 아시안 게임의 우승까지는 있었어요. 아시안 게임. 근데 아시안 게임은 사실 이제 뭐 뭔가 막 우승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죠. 연령별 대회기도 하고. 근데 그 연령별 대회에서의 우승조차도 아무래도 당장 케인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대륙 간의 차이, 대회 특성의 차이 같은 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케인의 무관 징크스가 상당히 좀 지독하다라는 얘기는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케인이 이번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이 실축으로 인해서 잉글랜드가 이제 패배한 게 조금 더 아쉽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케인은 이 무관이라는 걸 이제 어느 시점에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주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많은 비판이 좀 따르고 있는데 본인이 이걸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하겠죠.